12월 9일 위클리 서머리라고 마켓 리뷰 겸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시장을 이끌었던 요인이 어떤 거였는지 그거에 대해 분석을 하고 이번 주에는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서 지난주 시장을 분석을 하고 이번 주 시장을 예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시기에 이 위클리 서머리는 오늘 하루 하고 12월 말까지는 2020년 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특별 영상 제작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2020년부터는 이 위클리 서머리가 매주 계속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용구가 지난주 리뷰를 한번 해볼까? 우선 지난주에도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발언들이 나왔었는데 기존에 관세 부과하려고 했던 1차 기한이 12월 15일이거든요. 그 전에 서로 힘겨루기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 분위기가 달라져서 하루는 뭐 무역 분쟁에 관련된 협상이 잘 되고 있다. 또 뭐 하루는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들에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리스크 온으로 갔다가 리스크 오프로 갔다가 그렇게 흔들렸던 한 주고요. 이거 이외에 경제 지표로 보면 월요일에 나왔던 미국 ISM 제조업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제조업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커졌고 그날부터 해서 달러가 좀 약세 쪽으로 가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주 중반 지나면서 금요일에 미국 고용지표가 non-farm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또 서프라이즈로 잘 나와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감소시켰고 대부분 리스크 자산들에 대해서 다시 리스크 온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은 지금 아직까지도 시장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이슈는 미중 무역 분쟁이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아주 크게 방향을 정할 정도로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 결국에는 다들 관망하고 있는 거지. 그 이후에 조금 이야기한 거를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 지표에 따라 가지고 주초에는 미국에 관련된 어떤 지표 자체가 약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 주가 같은 경우는 약간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고 달러도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미국 고용 지표라는 것들이 좀 있어. 그것들이 예상보다 조금 좋게 나오면서 주초에 있었던 움직임들을 약간 상쇄시켰다. 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FX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커머디티를 보면은 커머디티는 약간 이런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오일 그 자신만의 이슈로 움직인 그런 한 주였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지난주 리뷰에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겠지. 이번 주에 큰 이벤트들이 있어. 뭐니? 이번 주에 일단 FMC 있고요. FMC가 뭐야? 모르겠어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유로존도 이번 주에 같은 날 금리 결정이 있고 또 영국 조기 총선이 이번 주에 다 같은 날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미국하고 유럽은 진짜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곳이잖아. 그 아이들이 기준금리를 얼마를 가져갈 건지를 결정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벤트야. 정말 뭐 앞으로 향후 몇 달간의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날이고 거기에 플러스 영국은 총선이 왜 지금 중요할까? 브렉시트 들어봤지? 네. 유로존을 탈퇴를 할 거야. 그거에 대해서 근데 왜 총선이 중요하냐면 유럽이랑 영국이랑 어떻게 헤어지냐는 정책적인 문제잖아. 정치적인 문제거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집권당이 어떠한 정책을 펴고 국회에서 어떠한 협의를 하느냐가 문제인 거야. 그거를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게 12월 12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세 가지 이슈가 다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어.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듯이 금리 결정 자체도 엄청나게 중요한 빅 이벤트이긴 한데 12월 말이야. 그러니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큰 영향을 주고 싶을까 시장에? 그렇진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빅 서프라이즈 같은 그런 시장의 기대에 반하는 큰 결정은 없을 거다. 그럼 시장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럼 결국에는 문제가 뭐야? 너 선거 결과는 알 수 있니? 절대 알 수 없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선거 결과가 시장에 주는 여파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고 아마 그 영향은 파운드에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시장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애널리스트라고 하잖아.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번에
영국 총리가 이름이 뭐였지? 보리스 존슨. 그 아저씨가 보수당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약간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수당이 그 다수당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브렉시트를 하는 거에 대한 힘을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 경제에는 좋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 영국 경제에 좋게 되면 그 나라 한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면 한 나라의 통화는 어떻게 되겠니? 강세죠. 그렇지. 좋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파운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왜일 것 같니? 이건 연구가 알고 있을 텐데. 그동안 4년 넘게 너무 한 방향으로 가 있었고 이번이 그 대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아닐까. 이렇게 위클리 서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야. 이런 거 뭐 더 할 얘기 있니?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